270쪽에 그 원뿔 110-2번. 110-2번 반지름의 R이 되는 높이의 값이 H가 되는 원뿔 높이 반지름 값은 R이 되는 높이의 값은 H입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지금 어떻게 할 거냐면 이게 n번째 원기둥, 여기가 지금 첫 번째 원기둥, 두 번째 원기둥, 이런 식으로 만들었을 때 중간에 K번째 원기둥이 있습니다. 첫 번째 원기둥의 반지름은 n분의 있기 때문에 첫 번째 거의 반지름의 값은 n분의 r, 두 번째 반지름은 n분의 2r, K번째 거의 반지름은 높이의 값은 밑넓이의 값이 I 곱하기 n분의 kr의 제곱, 높이의 값은 n분의 h, 이걸 몇 개 모으라고요? 여기 리미트만 달아주는 게 높이라고요? 리미트인 무한대로 봤을 때 시그마 앞으로 나가는 녀석의 값은 n3개 파이 r제곱 h는 앞으로 나와요. 남은 건 k제곱, k제곱 이제 바로 쓸게요. 6분의 nn 플러스 1, 이 최고참을 준비했습니다. 이거 맞나요? 자, 그 다음 또 풀기 몇 번이죠? 273쪽에 1번에 2번 1번에 2번은 지금 시그마로 표현해 보려고 합니다. 리미트인 무한대로 봤을 때 분모에 있는 값은 시그마로 쓴다면 시그마 k의 값이 1부터 n까지 k제곱인가요? 분자의 값도 쓰려고요. 분자의 값도 시그마 k 값이 1부터 n까지 2n 플러스 k의 제곱이에요? 근데 K는 혼자 다닐 수 없습니다. K는 무조건 N하고 같이 움직여야 됩니다. 앞에 P에 해당하는 숫자가 똑같은 숫자가 여기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N하고 K가 같이 있게끔 하려면 분자 분모를 N제곱으로 나누게 하는 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이해되신 거 맞나요? 분자 분모의 값을 N제곱으로 나누겠습니다. 리미트인 무한대로 봤을 때 분모의 값을 N제곱으로 나누겠습니다. 분모의 값은 n분의 k의 제곱이고요. 분자의 값은 시그마 k의 값은 1부터 n까지 n제곱으로 나누게 했더니 2 플러스 n분의 k의 제곱이에요. 그런데 n분의 k는 만들었습니다. n분의 k는 만들었으니까 n분의 1도 있어야 되죠? 그래서 분자 분모를 또 n으로 한 번 더 나누게 하겠습니다. 분모의 값도 n으로 한 번 더 나누게 할 거고요. 분자의 값도 n으로 한 번 더 나누게 하겠습니다. 이해되신 거 맞나요? 그럼 지금 분모 있는 값이 누구라고요? 분모가 인테그럴 0부터 1까지 a의 값은 빵, p의 값은 1, 그리고 함수의 값은 fx의 값 x의 제곱입니다. 분자의 값은 x의 제곱이라고 한다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죠? a부터 a 플러스 b까지. 앞에 거 적분했습니다. 분모의 값은 적분했더니 3분의 1이고요. 분자의 값은 3분의 x제곱한테 2하고 3대 2였습니다. 세제곱한테 3대 2 했더니 9, 2대 2 했더니 3분의 8, 9 빼기 3분의 8을 못하겠어요. 따라 세배했더니 분모의도 세배, 분자의도 세배했습니다. 27 빼기 8이라고요? 이해되시고 맞나요? 또 모르는 게 있으면 얘기해주세요. 전현이 또 아까 전에 풀어있는데 안 풀었네. 초기. 맞군요. 또 풀어야 될 몇 번이죠? 없어요? 다른 분들은요? 없으면은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한 가지 내용적인 안함이 하나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가지고 연습을 못 시켜드렸거든요. 지금 이것 좀 연습 좀 시켜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문제 하나도 없냐? 다른 문제가 좋을 것 같은데 문제 이거밖에 없네. 그럼 만들어서 설명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책에서 중간에 이런 식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식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시그마 k의 값이 1부터 n까지 1 플러스 n분의 살짝 바꿨습니다. 이걸 가지고 설명하겠습니다. 공식은 이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시그마 k 값은 1부터 n까지 f 속에 a 플러스 n분의 pk 곱하기 n분의 p가 있으면 인테그럴 fx라고 쓴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요. a부터 a 플러스 p까지 0부터 p라고 쓰고 싶다면 f 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a가 있어야 돼요? 수학이 가르치는 건 이거밖에 없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왼쪽에 있는 건 딱 두 가지만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긴 녀석의 값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인식하고 싶습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p라고 하는 값을 3이라고 인식하고 싶습니다. 쌤은 지금 p라고 하는 녀석의 값을 3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p의 값을 3이라고 인식했다는 말은 여기가 3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네? 그러면은 3이 2가 3으로 바뀌었으니까 뭘 곱해야 돼요? 네, 이런 똑같은 식인가요? 2분의 3은 k랑도 무관하고 n과도 무관하기 때문에 실수변도 앞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위에 거하고 밑에 거 똑같습니다. 그럼 이걸 바꾼다고 한다면 앞에 건 2분의 3 인테그럴 x의 제곱 dx라고 쓴다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죠? a는 1, p의 값은 3입니다. a부터 a 플러스 p까지 a는 1, p는 3입니다. 하지만 이걸 다르게 바꿀 수 있잖아요. 어떻게 바꿀 수 있다고요? 2분의 3 인테그럴 1을 살려놓는다면 그때는 0부터 p까지 3까지 이해되신 거 맞나요? 근데 사람에 따라서 선생님 좀 p를 1이라고 인식하고 싶어요. 제일 첫 번째 건 p라고 하는 녀석의 값을 3이라고 인식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p의 값을 1이라고 인식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p를 1이라고 인식했습니다. 그럼 리미트 n이 무한으로 봤을 때 시그마 k의 값은 1부터 n까지 1 플러스 3 곱하기 n분의 1x 1k n분의 1이 있어야 되겠네. 그런데 이거랑 똑같으려면 뭐 어떻게 되는 거야? 2를 곱해야 돼요 앞으로? 이건 똑같은 식입니다. 네. 뭐가? 네가 이번에 설명 안 했어? 됐네, 3분의 2네요. 설마 이런 걸 틀렸겠어 하고 나서 믿었는데 틀렸네요. 자, 선생님 이렇게 바꿨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인식해야 되냐면 a가 1이라고 인식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함수 fx를 1 플러스 3x의 제곱이라고 함수를 인식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a의 값은 빵이고 p의 값은 1인 상태입니다. a는 빵이고 p는 1인 상태입니다.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쓸 수 있겠네? 2 인테그럴 1 플러스 3x 전체의 제곱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죠? a는 빵으로 인식하고 있고 p의 값은 1이라고 인식하고 있나요? 이해하신 거 맞나요? 근데 이런 방법은 엄청나게 많은 방법을 가질 것 같은데 p의 값은 지 마음대로 막 결정이 되는 거잖아. p의 값을 뭘로 한번 해볼까요? 2가 없으니까 p의 값 2라고 인식해 보겠습니다. p를 2라고 인식한다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시그마 k의 값은 1부터 n까지 1 플러스 p의 값을 2라고 인식하고 싶습니다. 뭘 어떻게 해야 되는데? 2분의 3을 곱해 원래 식과 똑같은 식인가요? 그럼 지금은 fx를 뭐라고 인식하고 싶다고요? 1 플러스 2분의 3x의 제곱을 fx라고 인식하고 싶습니다. 여기다가 fx한테 a 플러스 n분의 pk 이게 n분의 p입니다. a는 빵,
P값 2라고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 식은 맞아요? 따라서 이 녀석의 값은 인테그랄 1 플러스 2분의 3x의 제곱 dx라고 쓸 수 있습니다. a의 값은 빵이고 p의 값은 2인 상태라고요. 시험에 이렇게 출제됩니다. 객관식 보기에 만들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을 써놓고 다음 중에 만들 수 없는 걸 찾으세요. 이렇게 시험 출제합니다. 이 정도 연습은 충분히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을 지금 담고 있습니다. 이제 곡선으로 둘러싸인 넓이 파트인데 수트랑 똑같습니다. 이쪽 파트는 수트랑 똑같다고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바로 문제로 가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부정적분을 배우고 정적분을 배우는 이유는 지금 하려고 하는 넓이나 부피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 지금 정적분을 배우는 거거든. 다음에 있는 곡선과 직선으로 둘러싸여진 도형의 넓이의 값을 알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마이너스 nx면 증가함수야 감소함수야? 로그함수의 값을 x축 대칭했으니까 감소함수인가요? 감소하는 로그함수에 대해서 넓이 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x축과 x는 2로 둘러싸인 넓이 값이 필요합니다. 1이 2번 게 누군데요? 마이너스 이 로그함수에 대해서 넓이를 구하러 갑니다. x축으로 둘러싸인 넓이가 필요합니다. x축과 x는 2로 둘러싸인 넓이의 값을 구하세요. 근데 x축 위에 건 정적분의 값이 양수고요. x축 밑에 건 정적분의 값이 음수기 때문에 넓이의 값을 구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마이너스 달아줘야 돼요? 네. 1부터 2까지 마이너스 nx의 값만 적분했으면 좋겠습니다. 보는 플러스로 만들었습니다. nx의 값을 적분했습니다. xnx 마이너스 x고요. 거기다 숫자만 대입하세요. 1 대입했습니다. 빵인가요? 1 대입했습니다. 정적분의 값, 넓이의 값 1이네요. 두 번째 걸로 갔습니다. 두 번째 건 사인의 그래프가 있습니다. 사인의 그래프가 x로 둘러싸이는 면적의 값이 필요합니다. 사인의 값이면 0부터 2파이까지 그리면 이렇게 생겼을 건데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함수 y는 사인 x네요. 그런데 선생님 지난 시간에 뭐라 그랬지? 사인 x라는 녀석의 값은 반드시 어떻다고? 사인의 값은 반드시 여기 넓이의 값이 무조건 몇이라고? 여기 넓이 무조건 1이라고요? 그래서 여기 네 군데 넓이 값을 x로 둘러싸인 넓이 값을 뭐라고 했는데 답은 4가 되겠네요. 문제는 항상 이렇게 풀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사인이었을 때는 여기 넓이의 값이 항상 1입니다. 답은 4입니다. 하지만 산수해 보겠습니다. 넓이 값을 구하라고 하니까 넓이 값을 구하려면 0부터 파이까지는 sin x 값을 그냥 적분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x축 밑에 있는 녀석의 값 마이너스 달아줘요. 파이부터 2파이까지는 sin x를 적분해가지고 부호를 바꿨습니다. 음수니까요. sin 값을 적분했더니 마이너스 코사인입니다. 거기다 숫자만 대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거 파이 대입했습니다. 파이 대입했더니 플러스 1인가요? 빵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1이고요. 2파이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1? 2파이 대입하면 플러스 1인가? 마이너스 1인가? 2파이 대입하면은 이게 마이너스 1이에요? 파이 대입했더니 이게 플러스 1이고요. 앞에 있는 건 2예요. 뒤에 있는 거는 2인가요? 하지만 이렇게 풀지 않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sin x의 값이든 코사인 x의 값이든 0부터 2파이, 2분의 파이까지 2분의 파이까지 넓이의 값은 항상 1입니다. 그 다음으로 봤습니다. y축 둘러싸인 면적의 값을 구합니다. 수투에서는 y축 둘러싸인 문제는 거의 출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적분부터는 y축 둘러싸인 면적의 값을 출제합니다. 문제가 y는 마이너스 x분의 1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y의 값이 마이너스 x분의 1이라고 한다면 2, 4, 5면과 4, 3면에 있는 분수함수인가요? 분수함수의 값이 k의 값, 분자에 있는 상수의 값이 음수값이기 때문에 2, 4, 5면과 4, 4, 5면입니다. 그때 y축이라는 녀석과 y는 1이라고 하는 선이랑 y는 2라고 하는 선이 있다고? 둘러싸인 면적의 값이 필요합니다. 지금 여기 면적의 값을 구하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y축으로 둘러싸인 면적의 값은 y축 방향으로 1부터 2까지 적분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y축 기준으로는 y축 오른쪽에 있는 게 양수, y축 왼쪽에 있는 음수값입니다. 정적분의 값이 현재 음수값이기 때문에 적분하려고 하는데 1부터 2까지 함수의 값을 y축 방향으로 적분할 겁니다. 근데 여기다 쓰는 녀석의 값은 뭘 쓰는 거냐면 이 점의 x좌표의 값들을 여기 길이를 묘사합니다. 이 점의 x좌표의 값이 필요합니다. 이 x라는 값을
이 점의 x의 값이 여기 있는 녀석의 값을 묘사하고요. 그 x의 값들을 1부터 2까지 누적해서 모을 생각입니다. 근데 이 식은 y는하고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식을 x는하고 정리를 바꿔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나는 x의 값을 누적해서 모을 건데 x의 값을 누적해서 모을 건데 그 x의 값이 마이너스 y분의 1입니다. x축 방울 적분한 녀석의 값은 우리가 어떤 함수의 값을 x축 방울로 적분했을 때는 a부터 b까지 누굴 모으는 거냐면 이 점의 y좌표의 값을 모으는 거죠. 이 점의 y좌표의 값을 a부터 b까지 모으는 거라서 y값 대신에 여태까지 fx라는 함수를 대입했던 거죠. x축 둘러싸인 면적의 값은 x축 방울 적분했고요. y축 방울 둘러싸인 면적의 값은 y축 방울 적분할 건데 반드시 여기 쓰는 값은 x라고 하는 값을 쓸 건데 이 식을 반드시 x는 하고 정리해서 대입할 겁니다. 근데 누굴 미분한 게 마이너스 y분의 1 나오지? 누굴 미분한 게 마이너스 y분의 1이죠? 여기다 숫자만 대입했습니다. 끝인가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로 갔습니다. 너 지금 머리가 안 돌아가나요? 예은아, 네.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의 표정이 아니야 지금. 다음에 포물선이 있습니다. 포물선의 값이 마이너스가 오른쪽에서만 정의했습니다. 포물선을 마이너스가 오른쪽에서만 정의했고 그림을 먼저 그리겠습니다. 꼭지점 좌표가 지금 마이너스 2,0입니다. 꼭지점이 마이너스 2,0이고 y좌표의 값은 4입니다. 그런데 마이너스 2보다 오른쪽만 그림을 그리라고 합니다. 마이너스 2보다 오른쪽만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생긴 포물선이 있습니다. 근데 이 포물선의 값을 y축하고 y는 1하고 y는 9로 둘러싸인 넓이의 값을 뭐라고? y의 값 1인 녀석과 아이씨 망했다. 9를 못 봤네. 너무 크게 그려버렸다. y는 9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있습니다. 문자 요구한 넓이의 값은 여기 넓이의 값도 y축 둘러싸인 면적도 구하시고요. 여기 면적의 값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y축 오른쪽에 있는 면적의 값이 양수값이고 y축 왼쪽은 정적분의 값이 음수값입니다. 지금 면적의 값을 구하는 중인데 1부터 4까지 적분할 때는 y축 왼쪽이기 때문에 음수값입니다. 마이너스 4에서 양수값으로 넓이가 나오고요. 4부터 9까지의 값은 그 자체가 y축 오른쪽에 있으니까 양수값입니다. 적분할 때는 누굴 적분한다고요? x를 적분한다고요? 이 점의 x좌표들이 요거고 이 점의 x좌표들이 요거라서 x의 값들을 우리 누적해서 모을 겁니다. 그럼 저 식을 x나고 정리해야 되겠네. x나고 정리할 건데 조심할 점이 좀 있습니다. 마이너스보다 큰 값을 대입했더니 어떤 값이 나오죠? 마이너스보다 큰 값을 대입하면 어떤 값이 나오냐고 0보다 큰 값만 나오나요? y라는 녀석의 값 0보다 큰 값만 나옵니다. 근데 이걸 x는하고 쓰고 싶습니다. 역함수 구하는 거 아닙니다. x는하고 정리하고 싶습니다. 양변에 루트 씌우겠습니다. 양변에 루트 씌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산하고 있습니다. x의 값이 마이너스보다 큰 값을 대입하면 y는 0보다 큰 값 나오는 거 맞아요? 루트 속에 있는 거 항상 0보다 큰 값 해야 돼요? 그럼 따라서 x라고 하는 녀석의 정체는 루트 y 마이너스 2인 것 같습니다. 이 값을 대입할 겁니다. 루트 y 마이너스 2 값을 대입할 생각입니다. 적분했습니다. 앞에 거 적분했더니 y 2분의 1승 적분했습니다. 2분의 3승이 될 거고요. 앞에 계수의 값이 역수의 값을 쓴다고요? 여기다 숫자 대입했습니다. 뒤에 거는 똑같은 시간대 숫자만 대입하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4 대입했습니다. 4 대입했더니 8? 3분의 16? 1 대입했더니 3분의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분의 4? 마이너스 3분의 4를 뺐습니다. 9 대입했습니다. 9 대입했더니 27, 18? 18 빼기 18이니까 빵이네요. 4 대입한 건 아까 대입했잖아. 이게 지금 4 대입한 거라고요? 못하겠는데? 3분의 16 마이너스 8입니다. 앞에 거는 8 빼기 3분의 20? 3분의 4? 3분의 4인데 얘는 몇이야? 마이너스 3분의 이러면 안 되는데? 9 대입한 거 잘못했나? 9 대입했더니 27, 27한테 18 9 대입하면 18 18 빼기 18은 빵이지 안 맞잖아. 4 대입한 걸 4 대입한 걸 빼야 되지. 4 대입한 걸 뺐어야 되는데 이 녀석의 값이 플러스 3분의 8? 네. 그래서 3분의 8 대입했더니 답이 4인가요? 네.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곡선사의 넓이의 값은 항상 위에서 밑에 걸 뺍니다. x축의 위치는 상관없습니다.
y축 둘러싸인 넓이의 값을 구할 때 y축으로 지금 접근할 때는 오른쪽에서 왼쪽 걸 빼서 접근할 겁니다. 다음 두 개 함수 둘러싸인 면적의 값을 구할 생각입니다. 첫 번째는 무리함수이고요. 두 번째는 포물선이 있습니다. 두 함수 둘러싸인 면적의 값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난 교점의 좌표 필요한데 교점 좌표를 알려면 열립해야 되잖아. 두 개 열리겠더니 x의 값이 누구예요? x의 값은 1이라고요? 자, 포물선이 있습니다. 이 포물선은 x의 제곱이라고 하는 포물선입니다. 무리함수의 값이 있습니다. 무리함수의 값은 루트 x의 값은 다음과 같은 녀석입니다. 교점 좌표의 값은 둘 다 1대 2분 1 나오나요? 네. 문제를 구한 건 지금 여기 넓이의 값을 구하라고 했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위에 있는 루트 x에서 아래 있는 포물선 x 제곱의 값을 빼서 접근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y는 x에 대해서 이거 역함수 관계 있나요? 네. 또 y는 x라는 녀석을 가지고 여기 면적만 구한 다음에 두 배 하는 게 훨씬 편할 것 같습니다. 네. 따라서 넓이 값을 구하기 위해서 두 배에서 구할 생각입니다. 0부터 1까지 접근할 건데 x에서 x제곱 뺀 녀석의 값 파란색 넓이 값을 두 배에서 구할 겁니다. 네. 접근했습니다. 1대 2 뺐습니다. 맞나요? 네. 두 번째 걸로 봤습니다. 사인과 코사인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둘러싸인 면적의 값이 필요합니다. 범위의 값은 0부터 2파이까지 그렸으면 좋겠습니다. 사인의 그림의 값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코사인의 그림의 값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난 둘러싸인 면적의 값이 필요합니다. 둘러싸인 면적의 값은 지금 여기가 둘러싸인 면적인가요? 네. 이 점 좌표 필요합니다. 사인과 코사인 똑같은 도가는 교점은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뺄 거는 누구에서 누굴 빼라고요? 위에 있는 게 사인, 아래 있는 게 코사인인가요? 네. 그래서 4분의 파이부터 4분의 5파이까지 위에 있는 사인 값에서 코사인 값을 빼가지고 접근하고 싶습니다. 접근했더니 마이너스 코사인 여기다 지금 4분의 5파이를 대입했습니다. 4분의 5파이를 대입했더니 부모가 4 되면 항상 2분의 2인데 3, 4 보면 3, 4 보면 코사인 보는 3, 4 보면 코사인 보는 이게 플러스라고? 앞에 건 2분의 2이 3, 4 보면 사인의 보도 마이너스인가요? 네. 4분의 파이 대입했습니다. 4분의 파이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2이 마이너스 2이 다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주역이 좀 설명하는 게 이해되고 있는 거 맞아요? 네. 문제가 지금 4개로 둘러싸인 도형의 면적이 필요합니다. 지수함수의 값이랑 y는 x, y는 1, y는 2로 둘러싸인 면적의 값이 필요합니다. y축발을 적분할지 x축발을 적분할지는 그림을 그린다면 판단합니다. y는 x라고 하는 선이 있습니다. 지수함수 y는 2x이라는 지수함수도 있습니다. y의 값 1이라고 하는 선도 있습니다. y의 값 2라고 하는 선도 있습니다. 이 4개에서 둘러싸인 면적의 값은 여기가 좀 둘러싸인 면적인가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쌤은 지금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에서 왼쪽에 있는 그래프를 빼가지고 접근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접근하는 거는 1부터 2까지 y축발 누적해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거 맞나요? x축으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할 때는 위에서 밑에 걸 빼서 접근할 건데 지금 이 녀석은 y축발 좀 접근할 거잖아? 네. 오른쪽에서 왼쪽을 빼야 됩니다. 네.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y축발 누적해서 보고 싶습니다. 오른쪽 거에서 왼쪽 걸 빼서 접근하고 싶습니다. 다만 이 x의 값에서 이 x의 값을 뺀 게 0인가요? 그럼 마찬가지 두 노란색의 그래프는 x하고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얘를 x하고 정리했더니 x의 값은 y고 이 녀석은 x하고 정리했더니 양변 ln을 달아주면 ln y인가요? 네. 그래서 선생님 오른쪽에 있는 x라는 녀석에서 오른쪽에 있는 y라는 녀석에서 ln y를 빼가지고 접근하려고 합니다. 이게 지금 1부터 2까지 y축발 접근했을 때입니다. 네. 접근했습니다. y 접근했더니 2분의 y 제곱입니다. ln y 접근하고 있습니다. 2대2 했더니 2대2 했더니 2ln이 1대2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수해주면은 2분의 1 빼기 아닌데 2분의 5 빼기 2ln인가요? 네.
두 번째 문제로 갔습니다. lnx라는 녀석과 y는 x, y는 1, y는 4로 둘러싼 면적입니다. 그럼 선이 x는 1, x는 4 이렇게 되어 있으면 x축과를 접근할 건데 y는 1, y는 4니까 당연히 y축과를 접근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네. 두 함수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y는 x라고 하는 선도 있고요. lnx라고 하는 선도 있습니다. y의 값 1이라는 선도 있고요. y의 값이 4라고 하는 선도 있습니다. 아이씨 망했다. 선생님 너무 성의하나요? 아이씨 어떻게 처리해 이걸. 이미 망했는데 어떡해. 이미 망했는데 어떡하냐고.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걸 구하는 건가요? 네. 그래서 오른쪽의 뼈에서 왼쪽 걸 1부터 4까지 누적해서 모아서 적분하려고 합니다. 넓이 구하고 있습니다. 인테그럴 1부터 4까지 오른쪽 게 누군데요? 로그의 값을 지수로 바꾼대요? 네. 이 녀석의 값 x의 값 y입니다. 오른쪽 거에서 왼쪽 거 빼서 적분할 겁니다. 지수 함수 적분했더니 그대로입니다. 숫자만 대입했으면 좋겠습니다. 2의 4승 마이너스 8, 1 대입했습니다. 사실 못하겠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선생님 지금 빨리 하고 있는 이해되시고 있는 거 맞아요? 네. 자, 이제 이런 문제가 좀 귀찮습니다. 지금 푸는 문제는 가장 기본적인 곡선과 곡선에서의 접선으로 둘러싼 면적의 값을 물어보는데 수태수도 마찬가지고 미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에 나온 문제들은 함수를 굉장히 까다로운 함수를 두는 편입니다. 루트 x라고 하는 무리함수가 있습니다. 루트 x라고 하는 무리함수가 이렇게 그려질 것 같습니다. 1,1이라고 하는 점의 좌표가 있습니다. 1,1에 대한 접선이 있습니다. 1,1에 대한 접선이 있고요. 그 접선의 값이 일단 필요합니다. 접선을 구하려면 기울기가 필요하죠. 기울기 구하고 있습니다. 미분했습니다. 도함수의 값이 누군데요? 거기다 1 대입했습니다. 1 대입했을 때 기울기 값은 2분의 1입니다. 지난 점의 좌표는 1,1입니다.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접선과 y축을 둘러싼 넓이인가요? 곡선과 이 곡선 루트 x 이 곡선과 접선 및 y축을 둘러싼 넓이? 네.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네. 세 개로 둘러싸인 면적의 값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녀석의 값은 요점 좌표가 누구야? y의 값이 2분의 1 x 플러스 1인가? 네. 여기는 2분의 1인가요? 네. 그런데 여기는 색칠한 부분의 넓이 값을 무슨 수로 구하지? (0부터 2분의 1까지는) 2분의 1부터 1까지는 2분의 1까지는 누굴 적분해요? 이걸 적분해요? 이게 x로 표하면 누군데요? 이거하고 y축 사이 넓이인가요? 네. 그래서 이것만 적분하면 돼요? 네. 0부터 2분의 1까지는 y제곱만 적분하면 됩니다. 네. 하지만 2분의 1부터 1까지는 네, 오른쪽에 거에서 왼쪽 걸 빼야 돼요? 오른쪽 건 y제곱입니다. 근데 여기 있는 녀석이 접선의 값을 x 나고 써야 되잖아. x의 값이 누군데요? x가 2y-1인가요? 네. 그래서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2y-를 뺀 걸 적분할 생각입니다. 되신 거 맞나요? 네. 앞에 거 적분했습니다. 3분의 1 y 세제곱한테 대입할 겁니다. 근데 이건 y-를 제곱인 것 같은데? 적분했습니다. 사용 못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역함수의 그래프가 gx입니다. fx하고 역함수 둘러싸인 면적의 값이 필요합니다. 구할 수 있는 방법은 y는 x를 이용해서 구할 수도 있고요. 역함수의 값을 직접 구해서 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무리함수의 그림을 먼저 그리겠습니다. 무리함수의 정의역이 누구죠? 4분의 3보다 카나타 정의역인가요? 네. y는 x라고 하는 선부터 그리고 출발하겠습니다. y는 x라는 선이 있습니다. 무리함수의 값은 4분의 3에 출발하는 무리함수가 있습니다. 4분의 3이라고 하는 점에서 1,4분의 쪽에 있는 다음과 같은 무리함수가 있습니다. 이 무리함수의 값이 y의 값으로 4x-3이라는 무리함수고요. 그 함수 역함수가 있습니다.
그 함수 역함수의 값이면 3분의 4에서부터 4분의 3이었나? 4분의 3부터 2차 함수를 그리라는 얘기인가요? 네. 그런데 문제에 구한 거는 두 함수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뭐라고? 네. 망했다. 선생님 이렇게 그랬더니 뭐가 망했지? 아, 둘러싸인 부분이 없어요? 그럼 이게 아니라는 얘기네? 그럼 갑자기 궁금하네? 이 두 녀석의 값이 교점이 있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네. 둘러싸인 면적이 생기기 위해서 교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점을 구하고 있습니다. 3. 교점 좌표의 값이 누구라고요? 1하고 3에서 교점이 발생해요? 네. yx 위에 있으니까 1, 2번 1, 3, 2번 3이네요. 네. 그러면 생각보다 이런 그림이 안 나온다는 얘기잖아. 아이씨, 어떻게 수습하지 이거를? 지우고 다시 그래요? 네. 방금 했던 일을 문제 풀 때마다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행동인 것 같습니다. y는 x라고 하는 선이 있습니다. 3분의 4라고 하는 점의 좌표, 4분의 3이라고 하는 점의 좌표부터 출발해가지고 교점 좌표의 값이 1,1하고 3,3에서 교점이 발생한다고요? 네. 역함수의 값은 요게 지금 역함수입니다. 역함수의 값은 이렇게 되는 게 역함수가 있습니다. 근데 역함수 2차함수죠. 역함수는 무리함수, 역함수, 2차함수인데 2차함수 구하고 싶진 않습니다. 대신 우리가 지금 구할 수 있는 넓이의 값은 여기 넓이의 값을 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넓이의 값이 2배 할 생각입니다. 그럼 저 넓이의 값은 1부터 3까지 위에 거에서 밑에 값만 빼서 적어놨나요? 네. 면적의 값을 구하고 있습니다. 2배 할 거고요. 1부터 3까지 접근할 겁니다. 위에 있는 녀석의 값이 무리함수인가요? 네. 아래에 있는 녀석의 값이 y의 x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2배 할 생각입니다. 네. 그런데 무리함수의 적분이 조금 헷갈릴까 봐 무섭습니다. 자, 적분했습니다. 2분의 3승이니까 3분의 2라고 역수. 그리고 4x-3의 몇 승이에요? 미분했을 땐 4를 곱할 거지만 적분했으니까 4분의 1 곱했습니다. 여기다 숫자만 대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산수 해봅시다. 제일 처음에 3 대입하고 있습니다. 3 대입했더니 8? 아닌데? 3, 4, 12 9? 9에 2분의 1 쓰면 3? 3에 3승 27 18 18 곱하기 4분의 1 3 대입했습니다. 1 대입하고 있습니다. 1 대입했더니 3분의 2? 6분의 1? 그 다음에 1 대입했더니 2분의 1이라고요? 6분의 1 빼기 2분의 1이면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3분의 1? 답은 3분의 2가 답인가요? 네. 자, 이 문제를 다르게 한번 풀어봅시다. 무리함수를 접근하기 좀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무리함수를 접근한 3분의 2 값을 얻기가 좀 불편할 때는 역함수의 값을 직접 구하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쌤 지금 역함수의 값을 구할 생각입니다. 역함수 구할 때 어떻게 구하죠? xy를 바꾸나요? 네. xy 바꿔서 역함수 노란색 구하고 있습니다. x라는 녀석의 값은 루트 4x 4y-3입니다. 양면 제곱했습니다. x의 제곱의 값이 4y-3이고요. 2합이 좀 4로 나누기만 하면 되죠? 네. 역함수의 값이 누구라고요? 4분의 x 제곱 플러스 4분의 3인가요? 그럼 적분할 때 2차 함수의 값을 적분한 게 편리할 수도 있습니다. 1부터 3까지 접근하려고 합니다. 지금 구하는 넓이는 여기 넓이 구하는 중이겠죠, 선생님 지금? 네. 노란색 넓이 구해서 도배하려고 합니다. 네. 노란색 넓이의 값은 x의 값에서 저 포물선을 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녀석 빼게 되면은 교점의 좌표 1하고 3이 맞아? 아니 두 함수의 교점이 뭔데 파란색과 노란색 교점이 1하고 3 맞아? 1하고 3이 근인 거죠? 최고차함교수의 값 마이너스 4분의 1이고요. 마이너스 6분의 최고차함교수 마이너스 4분의 1 베타 빼기 알파의 세제곱인가요? 앞에 거는 범수 했더니 계산했더니 24분의 1 거기다 지금 8을 곱해요? 같이 다르다? 아까 3분의 2 했잖아. 답이 3분의 2야 3분의 1이야? 아, 나 2배 안 했다. 이해되시는 거 맞아요? 네. 그래서 풍물선으로 푸는 게 더 편리한 사람은 풍물선으로 푸는 거고요. 무리함수 접근 헷갈리지 않는 사람은 무리함수 접근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겁니다. 이제 그 다음은 부피 구하려고 합니다. 자, 부피의 값을 구하려면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내가 입체도형 어떤 입체도형이 이렇게 그지같이 생긴 입체도형이 하나 있습니다. 이 입체도형의 부피의 값을 알고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단면적을 알고 있다고 한다면 이미 x라고 하는 지점에서 단면적의 값을 알고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1이었을 때 면적, 2였을 때 면적, 3이었을 때 면적을 이 식으로 다 알 수 있습니다. 이미 x인 순간에 면적의 값을 알고 있다고 한다면 그 면적의 값을 a부터 b까지 누적해서 모으면 a하고 b 사이에 부피의 값이 나온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면적만 모으면 그 녀석의 값이 부피값입니다. 단면적을 보통 정삼각형, 반원, 정사각형 이런 것들을 단면으로 준다면 한 변의 길이만 주어도 우리는 그 단면적을 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단면적의 값을 누적해서 모은 게 부피입니다. 어떤 그릇에 물이 채워져 있습니다. 채워진 물의 깊이의 값이 x였을 때 수면의 넓이의 값은 저 수면의 넓이의 값이 단면적인 거네. 그런데 문제에서는 깊이가 5였을 때 물에 그릇에 담겨져 있는 물의 부피의 값이 필요한 상태라고 합니다. 포물선이네. 포물선인데 x가 커질수록 이 넓이의 값도 커지는 건가? 난 이런 비싼 유리 같은 거 하나 드리겠습니다. 입체도형입니다. 포물선 아닙니다. 이런 입체도형이 있습니다. 이런 용기에 수면의 단면적이 여기까지 깊이의 값이 x인 순간의 단면적의 값이 요게 지금 3x의 제곱 플러스 6x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깊이가 5m였을 때 물의 부피의 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x값이 5였을 때 부피의 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그럼 이 단면적의 값을 0부터 5까지 모으면 되겠네요? 이해되신 거 맞나요? 부피의 값 구하고 있습니다. 주여가 선생님 지금 눈빛에 뭘 느꼈냐면 그냥 생각 없이 고개를 끄덕이는 걸 느꼈어. 이해된 거 맞아요? 0부터 5일 때까지 단면적인 값을 누적해서 모으고 있습니다. 단지 이것만 접근했을 때 이게 물의 부피입니다. 접근했더니 x의 세제곱 플러스 3x의 제곱입니다. 거기다 5만 대입했습니다. 이해되신 거 맞나요? 네. 두 번째 거로 갔습니다. 두 번째 거는 높이의 값이 34cm짜리 입체도형이었습니다. 밑면으로부터 x만큼 떨어진 지점에 밑면에 평행한 단면이 넓이의 값이 반지름의 값이 다한 것 같은 원이라고? 그 원의 단면적은 뭔데? 파이 곱하기 제곱해야 되니까요? 파이 r 제곱이니까요? 네. 루트 2의 x승을 제곱했더니 2x승입니다. 이 단면적인 값을 누적해서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모으라고요? 전체 높이가 몇이라고요? 그래서 단면적인 값을 누적해서 모을 건데 0인 순간부터 4인 순간까지 단면적인 값을 누적해서 모으시라고요? 근데 지수함수의 값을 접근하고 싶습니다. 파이의 값은 끄집어냈습니다. 지수함수 접근하고 있습니다. 2x승을 미분하게 되면 2x승 ln인데 접근했으니까 ln이가 분모했다고요? 거기다 숫자만 대입했으면 좋겠습니다. 4 대입했더니 16, 1 대입했더니 0 대입했더니 1, 15 ln 2분의 15파이가 된대요? 이해되신 거 맞으세요? 네.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정적분을 이용해서 밑면의 넓이의 값은 S, 높이의 값 H인 사각뿔의 부피의 값을 구하라고? 구분구조표로 풀었을 때하고 정적분을 이용해서 풀었을 때 두 가지로 다 풀겠습니다. 쌤이 지금 구하려고 하는 건 먼저 문제하려고 하는 거는 정적분을 이용하라고 했지만 쌤이 구분구조법을 먼저 사용해 보겠습니다. 사각뿔이 있습니다. 이런 사각뿔이 있습니다. 네. 조금 밑에를 평면처럼 그리거든요. 지금 이 녀석의 값은 높이의 값을 n분할 생각입니다. 이게 지금 n번째 직육면체입니다. 여기 첫 번째 직육면체도 있습니다. 너무 성의 없나? 대충 무슨 말인지 아시죠? 중간에 K번째 것도 있습니다.
아이씨 못 그리겠다. 괜히 한다고 했나? K1 특기 있습니다. 네. 문제에서 요구한 거는 밑면의 넓이의 값 S라고요? 네. 만약에 밑넓이 중에 여기가 A고 여기가 B라고 한다면 밑넓이의 값은 누구예요? 근데 K번째 넓이의 값을 구한다고 한다면 K번째 넓이의 값을 구한다고 한다면 여기는 요만큼 길이의 값이 몇인지 알겠어요? 우리 지금 n등분 했나요? 네. 최초 한 변 길이가 여기가 몇인데요? n분의 2 여기 한 변 길이는 n분의 KA. 여기는 몇이에요? n분의 KB. 이 넓이의 값을 뭐예요? 네. 근데 높이의 값이 누구지? 전체 높이의 값은 h입니다. n분의 H. 이 높이의 값은 싹 다 n분의 h입니다. 네. 그럼 부피의 값은 k번째 거의 부피의 값은 n제곱분의 k제곱 ab 곱하기 이 값을 뭐자고요? 시그마 k 값 1부터 n까지 요거 계산하고 있습니다. n 3승분의 k제곱 ab는 끄집어낼 수 있어요? h도 끄집어낼 수 있나? 네. 이 녀석을 리미트만 달아주면 이게 사각뿔의 부피인가요? ABH의 값은 앞으로 아주 끄집어냈습니다. N 3승의 값도 리미트 앞으로 끄집어낼 수 있나? 네, 시그마 앞으로 K 제곱의 값이 누군데요? 극한 값은 3분의 1입니다. 이건가요? AB의 값 S예요? 그럼 부피의 값은? 이게 지금 부피인가요? 네. 이건 정적분을 이용이 아닙니다. 이거는 구분구조법을 이용해서 풀었습니다. 네. 정적분을 이용해 보겠습니다. 정적분을 이용해서 사각뿔의 부피의 값을 뭐라고 합니다? 단면적 S라면서요. 네. 제일 밑에 거의 단면적 S입니다. 근데 중간에 단면적이 하나 있습니다. 난 이 단면적인 값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비례식을 세울 수 있을 것 같고요. 비례식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쌤이 지금 그리는 빨간색 선은 가운데 사각형의 정 가운데 있는 점에 접을 주면서 바닥에도 정 가운데 있는 점에 수선을 갖다 연결했습니다. 빨간색은 수선입니다. 전체 높이 빨간색 길이가 h라고 했었나요? 네. 근데 문제에서는 여기서 x만큼 떨어져 있을 때 내가 선생님 되게 궁금하거든. 여기가 x였을 때 여기 이만큼 길이의 값은 h인가요? 네. 저기가 x 대 h면 단면적은 몇 대 몇일까? 몇 대 몇이라고요? 네, 길이의 비가 x 대 h이기 때문에 넓이의 비는 x제곱 대 h제곱이죠? 네. 내항끼리 곱하고 외항끼리 곱하겠습니다. sx의 제곱의 값이 h제곱 sx라고요? 네. 그럼 단면적인 값이 h제곱분의 이거야? 네. 이 녀석의 값 완전 터지니까 뭐자고요? x의 값이 0부터 h까지 달라질 동안에 단면적을 누적해서 뭐자고요? 네. h제곱분의 s는 앞으로 나갔습니다. x제곱만 적분하고 있습니다. h 대 1이었습니다. 이해식 맞나요? 네. 위에 게 구무조법, 밑에 거는 정적분을 이용해서 풀었습니다. 네. 정적분은 단면적을 누적해서 모은 게 부피이기 때문에 단면적을 비례식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갔습니다. 다음에 곡선이 있습니다. 포물선이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을 밑면으로 한 입체도형을 X축의 수직인 평면을 자른 단면이 모두 다 반원입니다. 이 초등의 부피의 값을 보라고 합니다. 아씨 그림이 눈이 간다. 내가 더 잘 그릴 수 있어. 지금 입체에 대해서 문제를 풀 때는 X축, Y축을 높이는 게 좀 중요하거든? 입체도형의 부피의 값을 구할 때 X축, Y축의 값을 높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포물선이 위로 볼륨인 포물선이 있습니다. 위로 볼륨인 포물선이 다음과 같은 포물선이 있습니다.
절편값은 마이너스 1 플러스 1 공식적 절편 0,1인가요? 네. 그리고 문제의 구한 x축 둘러싸인 도형을 밑면으로 하는 입체 도형을 만들 건데 x축의 수직으로 자른 평면이 반원입니다. 이렇게 지금 x축의 수직인 단면을 잘랐습니다. 그 이미 여기가 x인 지점에 단면이 입체 도형의 단면이 이런 반원이 나온다고요? 네. x의 값이 여기 있으면 단면에 이런 반원이 생긴다고 합니다. 이해시가 맞나요? 네. 그럼 내가 지금 필요한 건 이건 반원이기 때문에 이미 x인 지점에 지름길을 알아야지만 반지름길을 통해서 단면적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점 좌표가 누구죠? x를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이라고 하는 답이 나오나요? 그럼 반지름 값은 누군데요? 2분의 1 마이너스 x제곱일까? 네. 저게 반지름입니다. 그때 단면적을 구하고 있습니다. 단면적의 값은 파이 곱하기 r의 제곱인가요? 이 단면적의 값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모으라고요?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 둘러싸인 밑면적에 대해서 그게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 존재하니까 이 단면적의 값을 누적해서 모으고 싶습니다.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 단면적을 누적해서 모으고 싶은데 앞으로 끄집어낼 수 있는 거 앞으로 끄집어내겠습니다. 4분의 파이는 앞으로 끄집어낼 수 있나요? 그리고 나머지 녀석의 값은 전개했던 x의 4제곱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1이에요? 근데요. 말씀하세요. 2분의 1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반원이니까 2분의 1 뺀 것도 선생님이? 네. 감사합니다. 8분의 1로 만들었습니다. 네. 자, 이것만 접하면 될 것 같은데요. 우함수인가? 0부터 1까지 해서 2배 하면 돼요? 네. 접근했습니다. 1대2 뺐습니다. 5분의 1 더하기 1이니까 5분의 6. 5분의 6 빼기 3분의 2 못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이제 본편 슬슬 끝났으면 좋겠고, 아직도 있어? 그냥 끝이에요. 네. 이거 끝나고 나면 마지막 속도하고 와서 또 끝인가요? 대표의 기획이 있고 네. 이상한 게 너무 많아.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밑면의 반지름의 값은 2가 되고 높이의 값이 5가 되는 원기둥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이거를 중심점의 좌표에서 이렇게 자른 반원에 대해서 여기 있는 이 오른쪽에 있는 반원에 대해서 입체 도형을 만들었는데 이렇게 60도의 각을 이루게끔 자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작은 거의 부피의 값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x축, y축이 있습니다. 반지름이 몇이라고요? 2요. 여기가 2고 여기가 마이너스입니다. 선생님이 지금 그림을 그린 건 이걸 그렸습니다. 네. 그런데 입체도형이 여기 생기는 입체도형이 x라고 하는 지점에서 이런 삼각형들의 모임인가? 여기는 요 녀석의 값은 길이가 달라지면 전체 삼각형 사이즈도 달라질 것 같습니다. 네. 60도짜리 각을 이루는 이런 단면을 마이너스 2부터 플러스 2께 누적해서 모은 게 이 입체도형의 부피인 것 같습니다. 이해되신 거 맞나요? 난 이 단면적인 값을 구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원의 방정식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라고 하는 반지름이니까 2가 되는 원인가요? 그럼 여기 있는 녀석의 값은 이 x의 값을 대입하면 y의 값이죠? y는 하고 정리했습니다. y제곱의 값은 4-x제곱입니다. 따라서 y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x제곱인데 y 값이 양수인 점인가요? 플러스 값을 선택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여기 있는 길이의 값을 루트 4-x제곱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 60도면 선분의 길이는 1대 루트 3대인가요? 네. 그럼 전체 높이의 값은 누구라고요?
루트 3 곱하기 루트 4 마이너스 x의 제곱인가요? 네. 단면적 구했습니다. 2분의 1 곱하기 이거 두 개 곱했습니다. 맞겠나요? 이 단면적인 걸 언제부터 언제까지 보자고요? 마이너스 2부터 플러스 2까지 단면적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0부터 2까지로 바꾸겠습니다. 우함수니까요. 네. 2배 했습니다. 적분했습니다. 4x-3분의 x의 세제곱입니다. 2대2 뺐습니다. 8-3분의 8입니다. 3분의 16? 네. 3분의 16 모두 3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부피 다 본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하려고 하는 거는 수토랑 똑같습니다. 속도를 적분한 녀석은 위치의 변화량입니다. 속도를 적분한 녀석의 값은 이건 위치의 변화량입니다. 위치의 변화한테 이건 최초의 위치인가요? 이 두 개를 더한 녀석의 값이 우리가 보는 위치인 것 같습니다. 네. 속도를 적분한 녀석의 값은 위치가 아닙니다. 최초 위치를 반드시 더해줘야지만 위치가 나옵니다. 속력의 값을 적분한 녀석의 값은 뭐가 나오죠? 속력을 적분한 녀석의 값은 거리. 거리인가요? 네. 얘는 위치의 변화량입니다. A하고 B 사이에서 위치의 변화량입니다. 네. 이것만 가지고 문제 풀 겁니다. 수토랑 똑같습니다. 다음 직선 위에 있는 점의 좌표에 대해서 움직인 거리가 필요합니다. 수직선상에서의 운동은 수토에서도 똑같이 수직선상의 운동을 배웠습니다. 미적분이 다른 점은 미적분은 좌표 평면상에서의 운동을 해석하는데요. 수직선상에서의 운동은 다 똑같은 풀이 났습니다. 지금 여기서 수직선상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원점을 출발했습니다. 출발은 최초 위치의 값 빵입니다. 속도의 값을 줬고요. 문제가 P점의 위치를 구하라고 하는데 시각 T에서의 P점의 위치? 위치의 값을 어떻게 구한다고요? 최초 위치 더하기 위치에. 0부터 T까지 속도의 값을 적분한다고요? 네. 적분했습니다. 8. 8분의 1 거기다 T만 대입했습니다. 빵 대입은 빵인가요? 이게 T초의 위치인가요? 두 번째 걸로 갔습니다. 두 번째 건 2초부터 3초까지 움직인 거리값이 필요합니다. 그래프로는 그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리값은 속력을 적분해야 되니까요. 속도의 그래프 그리고 있습니다. 코사인 그림이 이렇게 생겼나요? 코사인이 지금 이렇게 생긴 게 코사인입니다. 2대2 관계 누군데요? 2대2가 2파이야? 3대2 했을 때가 여긴가? 나는 지금 2부터 3까지 거리가 필요하다고요? 네. 거리를 구하면 속력을 적분해야 되잖아. 네. 속력을 적분한다는 말은 저골이라는 얘기예요? 네. 어차피 여기 넓이는 똑같을 거 아니야. 네. 여기 2분의 5인가요? 2부터 2분의 5까지 적분한다면 2배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인테그랄 2부터 2분의 5까지 적어버린 적이 있어 이거? 이건 적어버린 적이 없죠? 전세의 값은 코사인 파이 t입니다. 적분하셔가지고 2배 하는 녀석이니까 움직인 거리라고요? 네. 적분은 여기 있네. 2분의 5 대입이 파이분의 1인가? 2분의 5 대입하면 2분의 5파, 2분의 5파, 2분의 8이 똑같습니다. 사인 2분의 파이 값 1입니다. 두 번째 건 2 대입했습니다. 2 대입은 빵인가요? 따라서 파이분의 2가 답이네요. 네.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자, 이것 때문에 지금 말 천천히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건 당신들이 모르는 겁니다. 원래 배우는 구성이 벡터를 기하를 먼저 배우고 나서 이걸 배워야 되거든. 근데 교육 과정이 애매해가지고 이게 그지 같습니다. 벡터를 배우면 조금 완벽한 이해가 되는데 벡터를 안 배웠을 때도 완벽한 이해가 조금 힘듭니다. 원점에 있던 물체를
2,3인 점으로 옮기는 힘이 있습니다. 원점에 있던 물질을 2,3인 점으로 옮기는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힘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걸 선생님이 이렇게 표현해 보려고요. A 벡터라고 해보려고요. 원점에 있던 물질을 2,3으로 옮기는 힘을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거는 원점에 있던 물체를 A점으로 옮기는 힘 OA 벡터라고 얘기하고요. 그 벡터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 이렇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어떤 임의의 점이 9,5라는 점이 있습니다. 그럼 이 힘은 오른쪽으로 3칸 위로, 오른쪽으로 2칸 위로 3칸 옮기는 거예요? 오른쪽 2칸 위로 3칸 옮기게 되면 누군데요? 그렇다면 이 두 개의 힘은 같은 힘 아니야? 똑같이 오른쪽으로 3칸 위로 2칸 올리는 똑같은 힘인 거잖아. 오른쪽으로 2칸 위로 3칸 올리는 똑같은 힘이네. 이런 힘은 우리는 서로 같은 힘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힘도 이렇게 묘사할 수 있습니다. 이 벡터는 서로 같은 벡터입니다. 그럼 같은 벡터란 말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 두 점 좌표를 왼쪽으로 9칸, 밑으로 5칸 평행이동하면 이게 되나요? 힘은 평행이동해서 겹치는 힘은 서로 같은 힘입니다. 모든 힘은 이거는 시점, 이건 종점이라고 얘기하고요. 시점이 원점이었을 때 종점의 좌표를 통해서 알파벳을 표현하는 편입니다. 아무튼 이런 것들이 힘이 도착하는 도착점인 종점의 좌표로서 벡터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걸 기반으로 한 챕터입니다. 자, 선생님 지금 하고 싶은 건 이걸 하고 싶습니다. 어떤 물체가 막 이렇게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막 이렇게 움직이는 이 곡선이 있고요. 이 곡선은 YMFX입니다. 그 위에 있는 임의의 점의 좌표는 X,Y라고 하는 점의 좌표가 있습니다. 그 X,Y라는 점은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이 아닙니다. 이 곡선 위로 움직이는 점입니다. X축 방향의 움직임도 있고요. X축 방향의 움직임도 있고요. Y축 방향의 움직임도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점의 속도의 값을 하나의 숫자로 표현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이 점의 속도의 값을 하나의 숫자로 표현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수학자들이나 과학자들이 어떤 방법을 선택했냐면 어차피 이것도 점이니까 순서상으로 된 점이니까 속도의 값도 순서상으로 써버릴까? 여기서 이 점을 통과하는 X축 방향의 속도의 값이랑 이 점을 통과하는 Y축 방향의 속도의 값을 해석해서 이 점에서 이쪽 방향의 속도와 이쪽 방향의 속도의 값을 그냥 동시에 다 표기해버리지 뭐. 하나의 숫자로 표현하지 말고 두 개의 숫자로 표현하지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점 좌표를 P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OP 벡터, 이걸 P 벡터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게 X,Y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게 X,Y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X,Y라는 점인데 이것도 시간에 대한 함수고 이것도 시간에 대한 함수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왜 수직선상에서 위치의 값 어떻게 하는데요? 수직선상에서의 위치의 값도 어떤 점이 왔다 갔다 하면은 그 점의 위치의 값을 이렇게 표현했잖아. 시간에 대한 함수로 표현했잖아. 위치의 값을 시간 t에 대해서 함수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이것도 시간에 대한 함수, 이것도 시간에 대한 함수로 표현한 게 이게 위치입니다. 벡터에서는 이걸 위치 벡터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속도를 표현하는 벡터의 값도 있습니다. 속도를 표현하는 벡터의 값은 이렇게 표기하는데 속도를 표현하는 벡터는 x좌표도 시간에 대한 함수고 y좌표도 시간에 대한 함수이기 때문에 각각 시간 t로 미분하면서 이 값을 속도로 하려고 합니다. 좌표 평면상에서 이 점의 속도의 값은 x축 방향의 속도하고 y축 방향의 속도로 이렇게 따로따로 표현하려고 합니다. 이해가 맞나요? 그런데 아까 전에 0,0이라는 점에서 2,3으로 옮기는 힘이 있다고 했잖아. 그러면 이 힘의 크기는 여기 길이를 크기라고 얘기합니다. 속도는 다른 말로 속도의 크기 값은 다른 말로 속력입니다. 속력은 속도의 크기가 속력입니다. 속력은 속도의 크기 값이 속력입니다. 속력의 값이 알고 싶다면, 즉 속도의 크기가 알고 싶다면
이렇게 우리는 속도의 크기 값을 구해서 속력의 값이라고 얘기합니다. 가속도의 값을 알고 싶다면 이게 가속도 벡터고요. 가속도의 값을 한 번 더 미분해서 순서성으로 표현하면 이게 가속도입니다. 근데 그 가속도 벡터의 크기는 가속력이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가속도의 크기라고 표현합니다. 속도의 크기 값은 속력이라고 우리가 흔하게 얘기하는데 가속도의 크기 값도 그냥 가속력이라고 했으면 좋겠는데 수학 문제에서 항상 가속도의 크기라고 얘기합니다. 그 녀석의 값은 당연히 두 번 미분한 녀석의 값을 제곱해서 구할 겁니다. 이해가 맞나요? 그런데 시간에 대한 함수 매개변수 t를 가지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곡선 위에 있는 점의 좌표를 시간에 대한 함수로 이렇게 표현한다면 이걸 ft, gt라고 표현한다면 여기다 뭘 쓰면 되겠다고? f't, g't, f't, g't 그런 것들을 대입해서 속력과 가속도의 크기 값을 구할 겁니다. 우리 꼴랑 이거 하고 있습니다. 속도의 값을 구할 때 특이한 점은 좌표 평면 사이에서의 운동은 순서상으로 속도의 값을 표현합니다. 가속도의 값도 순서상, 위치의 값도 순서상으로 다 표현합니다. 크기 값들만 피타고라스 정리를 사용해서 크기 값들만 피타고라스 정리를 사용해서 표현할 겁니다. 여기까지 시간 왔나요? 자, 문제 풀기는 별거 없습니다. 일단 이거 먼저 연습하겠습니다. 거리가 있네? 그럼 다시 수투에서 돌아와 보자. 뭘 접근한 게 위치의 변화량이라고? 속도를 접근한 녀석이니까 위치의 변화량? 뭘 접근한 게 거리라고요? 속력을 접근한 게 거리라고요? 네. 방금 속력이 뭔지 알려줬잖아. 속력을 접근한 게 거리인 거네. 자, 그럼 나는 지금 속도의 값을 구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속력의 값을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속도 구하고 있습니다. 속도의 값은 순서상으로 표현합니다. x의 값을 미분했습니다. y 미분했습니다. 이게 속도인가요? 네. 근데 내가 필요한 건 속력의 값이 필요합니다. 속력의 값은 어떻게 하자고요? 제곱하고 제곱해서 하자고요? 제곱했더니 코사인 제곱, 사인 제곱, 4사인 제곱, 4코사인 제곱, 2사인 2배 주면 4사인 코사인, 2배 했더니 마이너스 4사인 코사인 지워져? 끝났네? 루트호예요? 속력의 값은 지금 루트호입니다. 근데 문제가 시킨 거는 0부터 파이까지 움직인 거리 값을 구하고 있으니까 속력의 값을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인테그랄 0부터 파이까지 루트호의 값만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되신 거 맞나요? 네.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자, 이제 곡선의 길이 파트로 가겠습니다. 교수끼들 맨날 저렇게 알람을 쳐 맞춰놓지? 알람이 아니라 전화 아니에요? 그런가? 아니에요. 아, 다 들리겠네? 자, 곡선의 길이가 있습니다. 곡선의 길이가 알고 싶습니다. 아까 했던 거 한번 다시 또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방금 했던 거 똑같습니다. 매개변수 t로 표현된 위치가 아니라 어떤 의미의 점의 좌표가 x좌표는 ft, y좌표는 gt로 시간의 t에 대한 함수로 주어져 있으면 t로 각각 미분해서 문제 풀어가지고 아까 속도 성립은 했습니다. 하지만 매개변수로 표현 못할 때가 있습니다. 매개변수 t를 가지고 이 점의 좌표를 묘사하는 게 힘들 때가 있습니다. 내 말 좀 무슨 말인지 알아요, 니네? 아니, 만약에 y의 값을 x의 제곱 플러스 1이라고 한다면 x가 t면 y는 t제곱 플러스 1일 거 아니야? 네. 이건 x라는 녀석의 값을 t라고 표현했고 y라는 녀석의 값은 t제곱 플러스 1라고 표현한 거잖아. 아, 이거 말고 다른 거 표현할 수 있잖아. x의 값을 2t라고 쓴다면 y 값이 누군데요? 매개변 t를 가지고 표현할 수 있는 함수들이 있어. 그 함수 위에서 시간 t에 따라 달라지는 점들이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은 매개변수 가지고 t라고 바꿔서 표현하는데
매개변수 t를 가지고 표현 못하는 식이 있어. 그냥 이 자체로 써. 더 이상 못 바꾸는 식도 있다고. 네. 여기서 ft, gt라고 쓸 수가 없는 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점의 좌표의 값은 그냥 이 점의 좌표는 이렇게 되는 거네? 맞아요? 네. 근데 선생님이 뭐가 궁금하냐면 이게 궁금해. x가 a일 때부터 x가 b일 때까지 여기 곡선의 길이가 궁금해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곡선의 길이를 구한 적이 없습니다. 곡선의 길이를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곡선의 길이는 원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원밖에 곡선의 길이를 구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임의의 함수의 곡선의 길이를 다 구할 수 있습니다. 임의의 함수의 곡선의 길이를 다 구할 수 있습니다. 아까랑 똑같이 하려고 합니다. 이 점의 좌표에 대해서 이 벡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벡터에 대해서 위치라고 이건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시점, 종점, 이건 종점의 위치로서 그래프에 있는 점입니다. 근데 이 주어진 녀석의 값을 선생님이 매개변수를 t라고 생각하지 않고 매개변수 x라고 생각한다면 이걸 미분한 녀석의 값이 속도로 인식하고 싶습니다. 실은 속도가 아닙니다. 시간 t로 미분한 게 속도인데 시간 x로 미분한 걸 속도인 것처럼 인식하고 싶습니다. 이게 속도가 똑같은 거네? 이해되신 거 맞나요? 그러면은 속력의 값은 뭐일까요? 이게 속력이에요? 그 속력의 값을 a to b까지 접근하면 거리가 나오겠네요? 방금 전에 내용 정리를 활용해서 곡선의 길이를 구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매개변수 t로 표현되어 있을 때는 곡선의 길이를 구하는데 별 어려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매개변수 t로 표현되지 않을 때 곡선의 길이 구할 때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도함수를 제곱했다는 사실을 망각한 애들이 해마다 조금만 지나다가 맨날 까먹습니다. 시간만 좀만 지나면 까먹고 모의고사 또 물어보고 계속 물어보는데 계속 몰라. 계속 기억을 못해. 이거는 시험에 매우 잘 나옵니다. 매개변수 t로 표현하지 않았을 때 곡선의 길이 구하는 공식은 시험에 엄청 잘 나옵니다. 오늘 수업 시간 중에 앞에서 했던 모든 것보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시험에 나오니까요. 외우셔야 됩니다. 자, 바로 다음 페이지 넘어왔습니다. 쌤이 여태까지 가르쳤던 애들은 저걸 항상 틀려가지고 왔었어, 한동안. 당신들은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로 왔습니다. 0부터 2파이까지 t의 값에 대해서 이 곡선의 길이 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곡선의 길이 값을 구하는데 매개변수 t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매개변수 t의 값을 시간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쌤이 지금 속도의 값을 구하고 있습니다. 속도의 값은 미분했더니 속력의 값을 구했습니다. 네,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1인가요? 0부터 2파이까지 1만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거리인가요? 두 번째 거로 왔습니다. 실은 저건 속도가 아닙니다. 매개변수 t로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속도랑 비슷한 개념으로 미분을 했더니 x를 위치값에 해당하는 녀석의 값은 지금 x, 8분의 1 x의 제곱 마이너스 lnx가 위치인가요? 실은 엄밀한 의미에서 이건 속도가 아니에요. 하지만 속도의 개념을 차용해서 내리고 오는 겁니다. 미분했습니다. 속력의 값을 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녀석 두 개 더해주면 이렇게 나오는 거 맞아? 이거 두 개 곱해 두 배 했더니 누군데? 마이너스 2분의 1? 네. 근데 그 마이너스 2분한테 1을 더하면 가운데가 플러스 2분의 1로 바뀌네? 네. 그 완전 제곱식 이런 완전 제곱식 바뀌었습니다. x의 값은 싹 다 양수입니다. 그래서 절대값 안 씌워도 되고요. 적분했습니다. 뭔가 잘못 쓴 거 같지 왜? 앞에 건 적분했더니 8분의 x제곱이고 뒤에 건 적분했더니 2대 2였습니다.
1 대입했습니다. 이건가? 네. 그럼 이 책에는 모든 보문의 문제 다 풀어드린 것 같은데? 네. 난 놀아요. 쉬는 시간이 어딨어? 왜요? 열심히 들었는데요. 잠깐 쉬었다 합시다. 자, 다음에 있는 극한값이 있습니다. 이 녀석을 이렇게 바꿀 수 있나요? 물어보고 있습니다. 네. 자, P를 뭐라고 인지하고 싶으세요? P를 2라고 인지하고 싶나요? 맞아 이거? 앞에 있는 애는 있어? 그러니까 함수는 1을 남겨놨네. 1을 살려놨고 P가 2입니다. 0부터 P까지 맞아요? 첫 번째 기억은 참인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로 봤습니다. 두 번째 건 좀 뭔가 다르다. 여기가 2n분의 k. 여기도 시그마가 k가 1부터 2n까지야? 졸라 헷갈리네. 1부터 2n까지면 몇 조각 냈다는 얘기야? n 조각 낸 게 아니라 2n 조각 냈다는 얘기잖아. 그럼 2n 값 대신에 n이라고 치환해버리려고. 헷갈리니까 2n을 n이라고 쓴다는 말은 n 값 대신에 뭐 대입한 거야? 네, n 값 대신에 2분의 n을 대입했습니다. n 값 대신에 2분의 n을 대입했더니 이건 n으로 바뀌어요? n 값 대신에 2분의 n을 대입하면은 n분의 2예요? 2는 끄집어 나갈 수 있나요? 2는 앞으로 나갔습니다. 1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건 1을 살려놨고 2는 써있는 앞에 p의 값은 1인가요? 네. 그럼 1 플러스 x의 제곱 0부터 p까지? 얘도 참인가요? 이제 세 번째로 봤습니다. 세 번째 거는 여긴 또 3n이야? 헷갈리니까 3n이니까 3분의 n을 대입합시다. 3분의 n을 대입했습니다. n값 대신에 3분의 n을 대입했습니다. n값 대신에 3분의 n을 대입해서 번분수 계산했습니다. 그럼 p의 값이 지금 3이야? p의 값이 3이면 어떻게 바꿀 수 있는데? 인테그럴 x의 제곱 dx라고 쓴다면 1부터 또는 1 플러스 x의 제곱이라고 쓴다면 0부터 3까지? 맞아? 네. 색감도 참이네요. 네. 여기 앞에 있는 녀석이 2n이 있거나 3n이 있을 때는 n값 대신 2분의 1이나 3분의 1을 대입해서 n으로 바꾼다는 푸는 게 좋겠습니다. 네. 사다리꼴이 있습니다. 사다리꼴인데 윗변 길이가 AB 2? 근데 빗변의 길이 값은 루트 2? AB 길이가 루트 2? 그럼 아랫변 길이 값은 몇이라는 얘기야? BC 길이는? BC 길이가 몇이냐고. 여기가 지금 1대1대 루트 2예요? BC 길이가 몇이라고요? 4. 근데 문제 제공한 거는 n등분 해가지고 왼쪽 n 점들은 전부 다 p로 표현했고요. 오른쪽 n 점들은 싹 다 q로 표현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 녀석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n분의 1 곱하기 시그마 k 값이 1부터 n까지 pk, qk의 3승이라고요? 그럼 내가 지금 필요한 거는 pk, qk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길이가 알고 싶습니다. 그럼 중간에 K번째 점 PK하고 QK 사이의 길이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 길이값은 언제나 2인 것 같은데? 요만큼 길이값 언제나 2잖아. 옆에 있는 요만큼 길이값을 구했으면 좋겠네요. 여기 길이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 길이값이 몇이라고요? 1. 그럼 여기는 첫 번째 길이가 몇이야? n분의 1, n분의 2, n분의 3 이렇게 되겠네? 네. 그럼 여기 길이가 몇인데? n분의 K.
네, 저기 있는 n분의 k. 그럼 pk, qk가 누군데? 이거만 대입했으면 좋겠습니다.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갔을 때 시그마 k 값이 1부터 n까지 2 플러스 n분의 2k의 전체 세제곱 곱하기 n분의 근데 마음에 안 들어. k 앞에 있는 p하고 p가 똑같아야 되는데 p가 없습니다. 이러웠을 때 앞에 2분의 1 정적분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2분의 1 인테그랄 괄호 속에 있는 거 전체가 x라고 쓰려고 합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죠? 네, a부터 a 플러스 p까지 이제 적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적분했더니 4분의 1 x 4제곱 4대입했습니다. 4대입했더니 64? 2대입했더니 답이 30이에요? 자, 다음 중 가겠습니다. 잠시만, 녹화 버튼 눌렀는지 안 눌렀는지 기억이 안 난다. 이거는 녹화 중인지 봐봐봐. 아니, 내가 확인할게요. 아, 다음 주에 풀면 안 되네. 다음 주 신입생 오네. 다음 주에 신입생 아무것도 못 알아듣네. 알아서 해요. 해설 보고 알아서 하세요. 다음 주에 3시도 나갑니다. 다음 주 5일에 오지 마세요. 하지만 제대로 푸세요. 아씨, 책이 교육과정이 좀 뒤바뀌어가지고 좀 애매하다. 왜요? 이것도 타원이라고 하는 기하에 나오는 내용이거든. 다음에는 곡선인 타원이라고 하는 녀석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부분은 타원의 일부분입니다. 식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원하고 좀 비슷합니다. 그런데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면적의 값이 필요합니다. 난 지금 여기 면적의 값이 필요합니다. 적분해야 되겠네. 네. 0부터 4까지 적분했으면 좋겠습니다. 인테그랄 0부터 4까지 x축 방을 적분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를 누적해서 모은다고요? x를 누적해요, y를 누적해요. 이 점의 좌표가 x, y인데 이 길이를 0부터 4까지 누적해요? 네. 이 길이가 x야, y야? Y요. y 값 대신 대입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9분의 y제곱의 값이 1-16분의 x제곱 9 뺐더니 9-16분의 9 x제곱인가? 이거 루트로 씌워야 돼? 된 거 맞으세요? 9분의 16을 앞으로 끄집어내려고요. 9분의 16 앞으로 끄집어냈습니다. 그럼 루트 수가 나오는 게 누군데요? 맞게 됐나요? 네. 선생님 봤는데 이거? a제곱 마이너스 x제곱? a는 4? 그럼 x는 특수치 안에 있던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는 사인이라고요? 세타의 범위값은? 자, 특수치 안에 있습니다. 4분의 3, 빵 대입했습니다. x한테 빵 대입했더니 세타의 값도 빵이에요? 네. 4 대입했더니 세타의 값은? 16 마이너스 16 사인 제곱? 16 코사인 제곱? 16 코사인 제곱에 루트 씌웠으니까 미분했습니다. 그래서 dx의 값을 이해되신 거 맞나요? 16은 끄집어냈습니다. 코사인 제곱만 적분하면 됩니다. 코사인 제곱은 적분 어떻게 한다고요? 반각 공식? 네. 적분했습니다. 적분했습니다. (2분의 파이) 대입했더니 12 곱하기 4분의 파이 2분의 파이 대입했더니 빵 대입했더니 다 빵? 답이 3파이가 답인가요? 네. 자, 이것도 혹시 기억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r제곱이었을 때 원인가요? 원은 여기가 r하고 r입니다. 넓이 어떻게 구해요? 두 번째, 이렇게 생긴 녀석의 값이 타원입니다. 타원은 이렇게 생긴 타원이 있습니다. y한테 빵 대입된 x의 값은 a입니다. x한테 빵 대입된 y의 값은 b입니다. 넓이 구했습니다. 넓이가 누굴까요? 이게 타원의 넓이입니다. 타원 넓이가 이거면 타원의 넓이의 값이 몇이라고요? 18. 그거의 4분의 1이에요? 4분의 1은 3파예요? 뭐가 낫겠어요? 알면은 졸라 편하겠네요? 자, 16번으로 왔습니다. 우리 지현이하고 주혁이는 쓰는 법이 없어. 지현아, 주혁아. 1분이죠. 여부엔 삶이 남아있어? 이번 삶은 쓰레기처럼 살고 다음 삶에서 멋지게 산다고? 다음 삶이 있냐고. 있을 수도 있죠. 없어, 이 새끼야. 너 다음 삶에는 뱀이나 개구리나 이런 거 태어날 거야. 자, 16번으로 왔습니다. 16번이 각 항의 값이 양수인 수열 AN이 있습니다. 근데 양수인 수열 AN이 있는데 이 수열은 점점 작아진다고 합니다. 가에서 점점 작아진다고 하고요. x분의 1이라고 하는 분수함수가 x축하고 x는 an 플러스 1이라고 x는 an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의 값을 2라고 합니다. 그때 문제가 저거 시그마 값을 계산하라고 급수를 물어본다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모든 항이 양수라고 하네요. 각 항의 값은 양수라고 얘기했고요. 수열은 점점 작아진다고 합니다. 분수함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선들이 누가 AN이고 누가 AN 플러스 1이야? 더 큰 새끼가 AN이라며. 더 작은 녀석이가 AN 플러스 1이에요? 네. 나는 그때 문제가 분수함수고 x는 저것들 x축을 불렀으니 여기 넓이? 이 넓이의 값 2였으면 참 좋겠습니다. 적분했습니다. an 플러스 1부터 an까지 x분의 1을 적분한 녀석의 값이 2였으면 좋겠습니다. x분의 1 적분했더니 거기다 대입만 해주세요. 따라서 빼주면 나누기고 뭘 알고 있다고요? 여기까지 알고 있다고요? 그렇다면 an분의 an 플러스 1의 값이 누구라고요? 얘가 공비야? 공비의 값이 1보다 작아? 양수야? 공비는 연관사 있습니다. 초항의 값이 2라고요? 등비급수의 값 구하라고 합니다. 공비의 값은 2제곱분의 1, 초항의 값 2예요? 분자분모의 2의 제곱 곱했습니다. 되신 거 맞나요? 네. 정적분과 등비급수를 혼합했네요. 미세값이 a가 되는 로그함수가 있습니다. 미세값 a가 되는 로그함수와 x축 그리고 x는 a제곱으로 둘러싸인 넓이의 값을 s라고 한다면 a하고 s의 값을 이용해서 저 정적분의 값을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미세값이 a인데 a의 값은 루트 1보다 큽니다. 1보다 크기 때문에 증가함수입니다. 로그함수의 값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x는 a제곱이 있다고요? a제곱은 누군데요? a제곱 대입하면 그런데 로그함수 x축 x a제곱을 둘러싸인 면적의 값을 구하래요? 이 점 좌표는 1인가요? 네. 넓이 구하고 있습니다. 인테그랄 1부터 a제곱까지
로그 AX를 접근하시라고? 원래 로그 함수를 미분하면 누군데? 미세값 A인 로그 함수를 미분하면 누구예요? 미분하면 ln은 a를 분모에 곱해? 그럼 적분은 ln a를 분자에 곱해야 되겠네? 적분했습니다. 아, 중간 단계 한번 거쳐서 하자고? 1부터 a제곱의 값이 이게 ln a분의 ln x야? 이게 로그 ax네요. 실수로 해서 앞으로 끄집어내는 게 이렇게 붙을 생각 안 해도 되겠다. ln a분의 1의 값을 끄집어냈습니다. 그 다음에 하려고 하는 세의 값이 1부터 a제곱까지 ln x의 값을 적분하려고 합니다. 적분했습니다. 희한하네. 미분했을 땐 ln을 분모에 곱하는데 여전히 ln가 분모에 있다고? 희한하네. a제곱 곱했습니다. (1 대 2였습니다) 내신 거 맞나요? 네. 근데 이 녀석의 값을 뭐로 표현하라고? 아, 이게 S라고? 그래서 뭐 하고 있었냐? 아, 지수함수 적분한 건데 이건 생각도 안 하고 있었네. 지수함수 적분했습니다. 이거라고요? 저 녀석을 A하고 S로만 표현하라고? 이거 어떻게 해? 정규주문 누구야? 2a제곱하고 ln a분의 아까 썼나요? 근데 저 녀석이 어디 있어 지금? 이거야? 우리가 지금 구하는 세의 값이 누구라고요? 2항 해주고 2항 해주면 이거라고? 답이 있어? 5번? 자, 그 다음 문제로 왔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높이의 값이 10cm짜리 입체도형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입체도형의 모양새는 단면이 삼각형의 모양새입니다. 단면이 정삼각형입니다. 높이가 x인 지점의 단면이 x고 그 단면이 정삼각형이고 정삼각형 무게중심에서 꼭정까지 거리의 값이 루트 3x입니다. 이때 입체도형의 부피의 값이 필요합니다. 전체 높이의 값을 줬어? 전체 높이의 값이 10이라고요? 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길이가 x일 때의 단면적이 궁금한데 이 단면적은 삼각형이 정삼각형입니다. 한 변이 a라고 놓겠습니다. 높이의 값은 근데 무게중심이 있습니다. 무게중심에서 요만큼의 길이가 2대 1인가? 네. 여기를 a라고 한다면 a 지 길이 몇이야? 여기다 3분의 2만 곱하면 돼요? 이게 a 제 길입니다. 즉 꼭지점에서 무게중심까지 거리는 한 변의 길이한테 3분의 1을 곱한 거라고? 근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게 꼭지점에서 무게중심까지 거리 아니에요? 왼쪽에 있는 값이 루트 3x라고요? 오른쪽에 있는 값이 루트 3분의 a입니다. 따라서 a의 값은 3루트 x예요? 한 변의 길이 값은 3루트 x입니다. 단면적인 값이 누군데요? 정삼각형의 넓이여서 4분의 1 3 곱하기 이거 제곱해요? 단면적 다 구했습니다. 단면적 다 구했고 부피의 값 어떻게 구하자고요? 0부터 10까지 단면적을 모으세요.
4분의 9 루트 3x 적분했습니다. 10대이겠습니다. 못하겠습니다. 4로 약분해야 되는데 4로 약분을 못하겠습니다. 네. 아쉽죠? 지금 당신들은? 네. 자, 19번으로 왔습니다. 19번이 원점에서 동시에 출발해가지고 수익선이 움직이는 주점 PQ가 있습니다. PQ의 시각 t에서의 속도의 값이 각각 코사인 t하고 2 코사인 2t입니다. 저것들 두 개는 P점과 Q점의 수익선상에서의 속도? 출발은 원점? 그런데 0부터 4파이까지 범위 사이에서 두 점이 만나는 횟수가 필요합니다. 만날 때 어떨 때 만나죠? 위치가 같을 때 만난다고요? 그렇지, 위치의 값이 언제 똑같은지 위치의 값이 필요합니다. 네. 쌤은 지금 P점의 위치의 값을 XP라고 쓰겠습니다. P점 위치의 값은 최초 위치 더하기 T 초일 때 위치 구하고 있습니다. 위치에 대한 값은 속도의 값을 적분해요? 네. 코사인이 적분했습니다. 아, 빵 대기가 빵이에요? Q점에 위치 구하고 있습니다. 최초 위치는 빵이었고요. 0부터 T까지 적분하고 있습니다. 적분했던 2분의 앞에다 곱했습니다. 누구라고요? 빵 대기가 빵이네요? 문제 바램은 sin t라고 하는 세의 값이랑 sin 2t의 값이 똑같았으면 좋겠습니다. sin 2t의 값이 누군데? 200을 공식 사용했던 2 sin t 코사인 t인가요? 네. 그렇다면 이거 등호와 성립하도록 하는 t의 값을 0과 4파이 사이 있는 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등호와 성립하려면 sin t의 값이 빵이든지 또는 코사인 t의 값이 sin 값이 빵 나오는 수 찾고 있습니다. 0, 파이, 2파이, 4파이 등호 있나요? 네, 있어요. 0의 등호 있나요? 아니요, 없어요. 그럼 파이부터 4파이까지라고요? 네. 코사인 값이 2분의 나오는 게 필요합니다. 코사인 값이 2분의 나오는 게 필요합니다. 여기가 3분의 파이. 만날 횟수가 몇 번이야? 8번 만나네요. 다음 좀 넘어갔습니다. 레벨 3. 뭐 이까짓 게 레벨 3야. 거짓말쟁이네. 다음 저 그림과 같이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 일자리에 되는 부채꼴이 있습니다. 중심과 크기값은 90도짜리 부채꼴이 있고요. 그 사이에 2n 등분했습니다. 2n 등분했을 때 P0, P1, P2 그런 식으로 점의 개수가 여러 개 있고요. 그때 자연수 n값에 대해서 SK의 값이 의미하는 게 원점 n-k번째 점, n 플러스 k번째 점 사이 넓이의 값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k한테 대입할 수 있는 상수의 값이 뭘 대입할 수 있다고요? k한테는 1부터 n까지 대입할 수 있다고요? 그럼 제일 첫 번째 삼각형의 넓이의 값이 p n-1, p, n 플러스 1 사이 넓이가 첫 번째 k 값 1이었을 때인가? k가 2였을 때가 이게 지금 k가 2였을 때요? 마지막에는 k의 값이 n이었을 때까지 하라고? k가 n이면은 저거 p0하고 이건가요? 이런 넓이의 값들을 구해서 문제 풀어가네요. 네. 선생님이 왜 이걸 하고 있냐면 혹시 니네가 이해 못할까봐 바로 이걸 풀어드리면 이해 못할까봐 하나씩 풀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제일 처음에 여기가 지금 2분의 파이라며 몇 등분했다고요? 몇 등분했다고 돼 있어요? 2n 등분했다고 했었나요? 네. 그럼 여기 값이 뭐예요? 2분의 파이 값을 2n 등분했으니까 4n분의 파이네요? 네. 하나의 값은 4n분의 파이입니다. 그런데 점의 좌표가 원점하고 pn-1하고 pn-2 이거? 그 사이에 있는 삼각형의 넓이? 반슬기의 값은 1하고 1입니다. 중심과 크기 값이 누군데요? 4n분의 파이가 두 개 있는 거야? 2n분의 파이예요? 네. 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반선 1 곱하기 1 곱하기 사인 4n분의 2파이라고? 근데 그 다음 삼각형이 요게 그 다음 삼각형이야? 요 삼각형의 넓이의 값을 구하세요. 여기 가격 크기가 뭔데? 2분의 1 곱하기 쌤 대답이라고 했잖아요. 사인 4n분의 4파이? n값이 k값이 n이었을 때 보고 있습니다. k라는 색값이 n이면 지금 이거라고? 여기가 2분의 파이라고요?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1 곱하기 사인 2분의 파인데 2분의 파이 걸 어떻게 쓸 수 있는데? 이게 2분의 파이예요? 이런 거 맞아요? 그렇다면 중간에 k가 있을 때 삼각형의 넓이가 필요한 거네. 다이렉트로 구했으면 참 좋았을 건데 다이렉트로 못 구해서 선생님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삼각형의 넓이가 뭐라고요?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1 곱하기 사인 4n분의 2k파이라고요? 4n분의 2파이, 4n분의 4파이, 4n분의 2n파이까지? 약분하면 2n분의 k파이로 쓸 수 있다고? 이해됐을 것 같습니다. 네. 삼각형의 넓이 값을 구했습니다. 균형선의 값을 대입, 시그마 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입하고 있습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봤을 때 시그마 k 값이 1부터 n까지 이거 쓰고 있습니다. n분의 1은 뒤로 썼습니다. 네. 그런데 선생님은 지금 p의 값이 뭐라고 인지해야 되지? p가 누구야? p를 뭐라고 생각할 건데 p를 그럼 여기도 2분의 파이가 있었으면 참 좋겠다. 아 그럼 어떤 게 파이를 곱한 거야? 이해된 거 맞아요? 자 p가 누구야? a는 빵이고 p의 값은 2분의 파이예요? fx가 누구예요? 적분하고 있습니다. 인테그럴 sin x dx하고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끝이가? 빵부터 2분의 파이까지면 1이야 넓이? 다음은 파이부터 1 답이고요. 쉬운 문제네. 엄청 쉬운 문제네. 자, 그 다음 문제로 봤습니다. 21번 문제 풀고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문제 몇 번까지 있죠? 22번이요. 두 개 다 풀고 끝낼까? 아니요. 21번에 코사인 EX라고 하는 그래프가 있는데 X축, Y축, 그리고 X는 12분의 파이로 둘러싼 영역의 넓이가 Y는 A에 의해서 이등분됐을 때 A 값을 구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Y는 A라는 선을 그었을 때 넓이 값이 이등분된다면 여기 넓이 직사각형 넓이가 전체 반이라는 얘기네? 가로 길이의 값은 12분의 파이, 높이의 값은 A라고요? 그럼 12분의 A파이의 값이 전체 면적의 절반이라고요? 네. 전체 면적은 0부터 12분의 파이까지 코사인 EX만 접근하면 되나요? 이해되신 거 맞아요? 오른쪽 적분하고 있습니다. 양변이 2배 했고요. 적분했습니다. 12분의 파이 대입했습니다. 12분의 파이 대입된 사인 6분의 파이, 사인 6분의 파이 2분의 1? 네. 4분의 1? 빵 대입된 빵입니다. A라는 수 구하고 있습니다. 2파이분의 3? 이해되신 거 맞아요? 네. 하나 더 할 수 있겠는데? 22번으로 왔습니다. 22번이 그림과 같이 0보다 왼쪽은 지수함수, 0보다 오른쪽은 로그함수의 루트를 씌운 무리함수입니다. 그런데 P점의 좌표의 값은 x, fx
X축에 내린 수행거리 H, P점에서 X축에 내린 수행거리 H, PH라는 선분으로 한 변으로는 정사각형을 X축의 수직인 평면 위에 그렸습니다. P점의 X좌표 값이 마이너스 LN2에서부터 X의 값이 E-1까지 변할 때 정사각형에 맞는 입지점의 부피의 값이 필요합니다. 이 문제의 취지는 이렇습니다. 원래 함수의 값은 이 함수가 있습니다. 증가예요, 감소예요? 감소나요? 여기가 0,1인가요? 그 다음 함수의 값은 y의 값은 루트 lnx 플러스 1 플러스 1이라고요? 로그 함수는 증가하는 로그 함수인데 거의 루트 씌웠으니까 좀 작아진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로그 함수 지금 왼쪽으로 1만큼 평이동했죠? 원래는 1,1을 지났어야 했는데 왼쪽으로 한 칸 평이동해가지고 마이너스 1을 지나야 될 것 같습니다. 빵댕이 뺐을 때 1 맞아? 무리함수의 값은 이렇게 그려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라고 했냐면 마이너스 ln부터 시작해서 E-1까지 마이너스 ln부터 시작해서 E-1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단면적은 이런 단면적을 그렸습니다. x값이 여기 있을 때는 여기다 정사각형을 그리고요. x값이 여기 있을 때는 여기다 정사각형을 그리세요. 이런 정사각형들의 단면의 모임이 전체 부피입니다. 네. 그런데 여기 있는 단면적은 0의 오른쪽에서 x에서 단면적은 여기가 한 변길이에요? 여기 단면적은 누구예요? lnx 플러스 1 플러스 1이에요? 여기 단면적은 여기 한 변의 길이니까 이거라며. 네. 그럼 이때 단면적은 누구예요? 되신 거 맞나요? 단면적을 누르해서 모으면 부피가 나올 것 같습니다. 부피 구하고 있습니다. 부피의 값이 인테그랄 마이너스 ln2부터 빵까지는 2의 마이너스 2x승을 적분한 게 사각형의 모임입니다. 그 다음 수의 값은 0부터 2-1까지는 ln x 플러스 1 플러스 1 값을 적분하시라고요? 자, 앞에 거 적분하고 있습니다. 총미분했을 때 마이너스 1을 곱해야 됩니다. 적분했습니다. x lnx 마이너스 x x값 대신 x 플러스 1 대입했습니다. 그 다음 선생님 값은 1을 적분했더니 되신 거 맞나요? 네. 자, 앞에 거 빵 대입했습니다. 마이너스 1을 대입했더니 ln4 ln3은 4가 앞으로 나와서 마이너스 2 2-1 대입했더니 2 2-1 대입했더니 빵 대입했습니다. 빵 대입은 빵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1 앞에 있는 조세의 값 2분의 3입니다. 뒤에 있는 조세의 값 2인가? 네. 2분의 3 플러스 2? 답이 4번인가요? 네. 문제는 다 쉽네요. 선생님 매우 빠른 속도로 풀 수 있을 만큼 쉽습니다. 네. 집에서 문제 풀 때도 손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3분들은 목요일날 만나고요. 규민이는 금요일날 만납니다. 규민아 선생님이 카톡으로 풀 수 있습니다.